허구와 실제를 구분한다고 하지만 실제를 참조하지 않는 허구라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도 이야기가 간단하지 않은데 이 현실 세계를 참조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듄 같은 경우는 현실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많은 물리적 가정들을 존재하고 있지만 변신은 그레고르 잠자가 어느 아침에 커다란 벌레로 변한 사건만 예외로 하면은 대부분의 사건들은 현실 세계의 물리적 기반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듄 같은 작품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과는 굉장히 다른 법칙까지 등장하는 데 비해서 예를 들어서 왜 거기 보면 이렇게 아스테라스가인가? 맞나? 그 가가 이렇게 마음속에서 소리를 확 외치면 그 걔한테 전달돼가지고 일어나 그러면 마음속에 일어나 그러면 걔가 일어나게 되지. 그 염력의 장벽인가 이런 게 나오는데 그 변신 같은 경우는 그 카프카 소리 되게 다 그렇지만은 딱 하나의 설정만 허구고 그 밖에 모든 거는 너무너무나 치밀하게 현실적인 묘사로 이루어지죠. 그죠? 예. 그 다음 이제 또 복잡한 게 디지털 차원이 발달하면서 액츄얼한 거 자체의 외연이 바뀌어버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액츄얼하다, 익지스텐셜하다라는 그 말의 범위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일정하게 안정되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영역 자체가 지금 바뀌어버리고 있다는 거지. 현실 세계에는 개념 자체가 유동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공각기동대라든가 매트릭스 같은 거는 기존의 현실 세계가 디지털 세계를 포함하게 된 상황을 참조한 가능 세계를 그리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는 것들에도 허구가 섞여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허구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을 날카롭게 구분하는 것은 생각보다 이제 쉽지가 않아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허구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그 대답을 객관적으로 본질주의적으로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 해답의 장소를 주체 쪽으로 옮겨볼 수 있어요. 주체. 허구를 허구에게 만드는 그 근거는 작품 자체 찾기는 쉽지가 않고 지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주체 쪽으로 옮겨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하나의 작품이 허구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것을 만들어낸 작가가 자기 작업을 허구로 간주한다는 사실.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허구의 창작으로 의도했다는 사실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오늘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하려고 강의록을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 강의록을 이거는 허구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내가 이건 리얼한 얘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걸 난 이거 허구로 쓴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허구로 되냐는 거죠. 그지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 이것도. 예를 들어가지고 가게무샤 옛날 작품에서 여러분 아나 모르겠다. 그 구로사와 아키라가 그 다케다 신겐을 그린 영화인데 가게무샤 영무자지 그림자 영자에다가 그 무사할 때 무자. 그래서 그림자 무사지 그림자 무사. 그 옛날에는 전국 시대 같을 때는 망원경이 없잖아. 망원경이 없으니까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이거든, 얘가. 근데 내가 어떤 어떤 집단의 주군이면은 내가 근데 죽었어. 죽었으면은 내 동생이 똑같이 생겨서 비슷하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이렇게 나처럼 꾸미는 거야. 그럼 멀리 보면 그 사람 살아있는 걸로 보이거든. 그게 가게무샤예요. 그게. 근데 그 가게무샤를 주제로 한 영화가 이제 구로사와 아키라의 가게무샤라는 영화인데 정말 잘 만든 영화죠. 근데 그 가게무샤는 다케다 신겐 그 전국시대의 4강이 이제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카와 이에야스, 다케다 신겐인데 그 오다하고 그
도쿠가와가 연합한 군사가 다케다 신간을 무너뜨리지. 그때 다케다 신간의 가게무시한 사람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구로사와 감독이 자신은 이런저런 증거들과 정황들로 미뤄볼 때 다케다 신간의 가게무시가 존재했다고 믿으며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 구로사와 아키라가 아니 당신들은 왜 이 영화를 자꾸만 허구라고 얘기하냐? 아니다. 나는 내가 연구를 해봤더니 다케다 신간의 가게무시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알리기 위해서 이 영화 만든 거라고 칩시다. 만약에 치면은 이 경우에 가게무시는 허구가 아니라 일종의 도큐멘터리로 간주가 되겠죠. 또 반대로 진실의 기록으로 알려졌던 이야기가 허구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그 밝혀짐 이전에 그 이야기가 진실로 받아들였던 것은 작가가 난 이거 진짜라고 주장했기 때문인 거죠. 그치? 이렇게 본다면은 저자의 의도는 확실히 허구 판별에 이제 일차적 관건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경우도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데 허구의 허구성의 근거를 저자의 의도에 둘 수만은 없죠. 왜냐하면 설사 구로사와가 자신의 영화는 어디까지나 역사의 진실을 알리려 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해도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경우 어떻게 되냐. 만약에 허구성이 더 큰 경우는 뭐 말할 필요 없겠죠. 만약 조지 루카스가 자기가 그린 인물들을 아비달마 여왕이라든가 시스군주라든가 이런 뭐 사람을 진짜야 리얼한 거야 왜 자꾸 허구라고 얘기해 라고 주장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거 머리가 좀 이상해졌구나 늙어서 노망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죠? 그 반대로 거꾸로 허구였던 이야기가 그것이 허구이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저자가 그 작품은 그 저자의 작품이다라고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사회가 저자로 하여금 그렇게 쓰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 예를 들어서 작은 아씨들이라는 이 소설, 유명한 소설 있지. 네 자매 나오는 거. 그 둘째가 조인데 저자는 이 둘째 딸 조가 결혼하지 않은 거로 그리려고 했어요. 독신을 고수하면서 작가로서 살아가는 자기의 분신인 거지. 쉽게 말하면 그 캐릭터가. 이제 거기 보면은 그 조가 뉴욕 가서 이렇게 남녀차별 경험을 당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거기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은 조를 평생 그런 거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뭐 싸움까지는 갔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독신을 하려고 하는데 독자들이 막 결혼시키라고 난리가 나는 거야. 결혼해야 한다라고. 그 사람이 할 수 없이 이제 어떤 독일 간단한 강사하고 그 조가 결혼하도록 만들지. 이건 약간 좀 사이드로 하는 얘기인데 그 조가 결혼한 남자가 가난한 독일 강사예요. 그렇게 설정한 게 이유가 없는 게 아닌데 19세기 초에 휘테 같은 사람이 그 자유의 철학을 펴잖아. 프랑스 대혁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자유 철학이 발달하는데 결국은 그런 자유 철학이 독일에서 편하지를 못해. 결국에는. 못하고 억압을 당하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때 독일에서 미국 건너가면 굉장히 많아. 굉장히. 어떤 역사학자가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남북전쟁 때 그 북군의 그 병사로 지원한 사람 중에 10%가 독일인이라는 얘기가 있거든. 그 정도로 이제 자기네들이 독일에서 겪었던 그런 어떤 독일 계몽사상, 흔히 이제 후기 계몽사상이라고 하지.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은 약간 교양층 내지 지식층이 미국으로 많이 건너간 거지, 그때.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은 문화적으로 그야말로 정말 걸음마 단계, 독일은 이제 상당히 높은 단계인데, 그래서 거기 조의 남편으로 나온 사람이 가난한 독일 강사인데,
바로 전형적인 독일에서 지식인으로 하다가 혁명에 실패해서 미국으로 도망간 전형적인 그런 인물인 거지, 그런 인물이. 그래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소설이나 영화 본 사람은 기억나겠지만 그 조가 쓴 작품에 대해서 혹평을 하지. 그래서 조가 삐져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갔다가 나중에 다시 이렇게 로man틱하게 결혼하게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그런 배경이죠. 그런 배경을 깔고 있는 거죠. 독일 지식인들이 그 당시에 미국 문화를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거지, 그게. 그리고 약간 조금 좀 너무 오락적인 거긴 하지만 장고라고 한 10년 전에, 5년 전인가? 퀸텐 타란티노가 만든 영화예요, 장고. 그게 되게 좀 약간 오락 영화지만 잘 보면 그 맥락에 그런 게 깔려 있어요. 독일인 실추던가, 걔가 이렇게 노예를 각석해 만들어가지고, 이제 악랄한 농장 주인 집에 가서 싸우고 총 쏘고 이런 영화인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 그런 맥락이에요. 자, 어쨌든 얘가 좀 딴 데로 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원래는 허구였던 이야기가 그것이 허구이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에서 실제로 둔갑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도라에몽 알지? 도라에몽. 머리에 헬리콥터 달리고, 도라에몽이 너무 귀여워서 사람들이 과학자들한테 제발 이 도라에몽하고 똑같은 거 만들어달라고 막 부탁을 한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막 엄청 돈을 들여서 도라에몽을 만들었어, 진짜. 정말 머리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목소리 똑같은 일을 만들었어. 그러면은, 여기 도라에몽이 있잖아, 우리가. 아까 우리가 지시 불가능성 얘기하는데 지시할 수 있잖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골치 아프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도라에몽은 더 이상 만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이 더욱더 발달한 때 실제를 모방해서 허구가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허구를 모방해서 실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옛날에 친구라고 영화 있었는데 친구 보고 흉내내서 죽이는 있잖아. 친구, 그거 깡패 영화잖아, 그 친구가. 그래서 그거 보고서 흉내낸다고 그래가지고 살인사건 난 적이 있어요. 그때 영화 나온 좀 직후에. 진짜. 그게 아마 내가 철학아카데미 강의할 때로 내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허구를 허구로 만드는 것은 저자의 의도만이 아니라 작품을 받아들이는 수용자들 및 당대의 전반적 상황이 큰 변수가 된다고 할 수 있다.